이게 아메이가 재밌는 게 정말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나의 파트너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파트너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파트너가 사재기를 해야 되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실제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제가 일요일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정말로 마케팅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하나도 몰라. 본인 말로는 루비까지 했대. 근데 몰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스폰서 다이아몬드 보내려고 자기가 사재기를 했다 그거죠. 정수기 40대를. 결론은 다 팔긴 했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수기를 팔았으면 필터는요? 필터요? 필터가 왜요? 이렇게 뒷걸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제대로 사업을 한 거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이게 주위에 피해를 준 케이스인 거예요. 본인은 루비를 했을 때 그 당시에 39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 루비 한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제 욕심에 저만 루비를 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나만 돈을 더 받아요. 오히려 지금의 제 보너스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혼자 루비를 쳐대면. 왜냐면 뭐 3천만 PB 이상을 막 가니까 그거를 독립을 안 시켜?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너스 빵빵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왜 그러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잘 살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함께 잘 살려고 하는 때 사람들이 이게 컨택을 하면 컨택을 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상의가 필요하고 또 컨택도 실제로 가면 갈수록 컨택이 조금 수월해져요. 내가 활동만 한다면. 근데 신규 소비자를 이렇게 컨택하는 비율이랑 내 소비자가 이제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가 사업자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교육하는 비율이랑 시간적인 비율에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컨택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내 파트너들을 교육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컨택 리스트에 그 사람들 컨택 리스트 그 사람들 성장을 시켜 나가니까. 근데 이거 신규 컨택을 난 죽이진 않아요. 이걸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어저께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연평균 7.2%의 성장만 해도 10년이면 따블이다. 그러면은 7.2%를 매달 한다 그러면은요. 1년이 안 가서 따블이에요. 봉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지금 내 그룹 매출이 100만 PB야. 10번이면 200만 PB 나와요. 계산해보면 정확히 7.2% 10번 200만 PB. 그러면 지금 저의 매출 규모가 만약에 1000만이다 라고 했을 때 10개월 뒤면 2000만 PB예요. 7.2%의 성장 얼마 안 돼요. 100만 PB면은요 얼마 성장인지 아세요? 7만 2천. 7.2니까 100만 곱하기 1.07이 하면은요 7만 2천이에요. 그럼 1000만 PB에 1.2% 7.2% 하면 72만 PB예요. 100만 PB에서 72만 PB는 엄청난 거지만 1000만 PB가 72만 PB는요 엄청나지 않아요. 노력해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뭐냐 정수기 한두 대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니까 청정기 한 대면 그냥 넘어가네. 그래서 내 성장 목표를 7.2%만 잡는다 해도 그거를 내 역량에 따라서 한 달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그건 자기 나름이죠.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뉴페이스의 컨택이 필요해요. 뉴페이스의 컨택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 누군가는요 현실 인식도 드림 빌딩이도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현실직이 돼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메에서 얘기했을 때 이것도 기회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좌절감이 생기는 거야. 뭐막 껐떡하면 억대가 준비금이 필요하니까. 근데 아메는 준비금이 필요가 없잖아. 경험도 필요 없잖아. 자본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그래서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리스크가 적잖아요. 그래서 달려든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진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지고집만 센 인간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고집만 세고 그럼 둘 다 안 된다는 거잖아. 아메이도 못 봐드리고 아무 그러면 진짜 소비자 만들기도 어려워요. 제 고객 안에도 있어요. 자기의 보너스를 집어 넣어줘 봐도 못 알아들어. 자기 고집만 딱 생각해.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사업자 파트너로서는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대신 그 사람도 이빨은 닦으니까 가뭄에 콩나물 이빨을 치약을 사요. 그 치약은 너무 좋대요. 다른 걸 하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치약은 너무 좋대요. 또 치약 사러 만나가지고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사줘요. 비싼 커피숍에서. 치약값보다 더 나가는 케이크를 사주더라고요. 뭐 그러건 말건. 그리고 나머지가 있어요. 한 8명, 100명 중에서 80명 정도. 이 사람들은요, 현실 점검은 되는데 이게 아메를 잘 모르거나 아메는 아는데 세상 물정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100명 중에서 8, 90명 되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케어를 하냐에 따라서 나의 비즈니스 성장이 달라지는 거야.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죠? 그러면은 이 많은 소비자층, 90% 이상이 되는 이 소비자층, 이 층을 어떻게 케어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케어하는 거를 우리는 팔로우업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컨택을 하고 컨택을 한 다음에 케어하는 거, 이 팔로우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팔로우업의 첫 번째 단계가요, 꿈터치예요. 드림 빌딩을 해준다. 왜냐하면 자기의 꿈이 이미 사라져 있어. 왜 사라져 있죠? 어린애한테 물어보면 다들 꿈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다 꿈이 있어요. 성인한테 물어보면요, 꿈이 없죠. 그래가지고 꿈 적어봐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재수없어 하거든.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꿈을 적으라고 배웠다고요. 아니, 꿈을 적을 것도 없어. 거기다 네가 왜 적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제 사업 설명을 잘 보시면은요, 사업 설명 안에서 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업 설명 안에서 상대방의 꿈을 물어봐요. 제가 소통하는 강의를 주로 하잖아요. 사업 설명 안에서 물어보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 사람의 꿈을 자기도 몰라. 잊어버렸어, 이미 다. 그러니까는 꿈 적으라 그러면은 대통령 이런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잠자고 있어, 그것들이. 가령 지금 이 집에서 맞바람 치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맞바람 치니까 너무 시원한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맞바람 쳐서 시원해서 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기료 낼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튼다. 아니면은 에어컨을 살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튼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얼마나 우울할까. 이 자연바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거랑 다르게 완전 우울해져요. 주머니에 이게 지갑에 내가 얼마 있더라? 지갑에 몇천 원 있어야죠. 신경도 안 썼어. 내가 지갑에 갖고 다니는 이유는 명함 때문에 갖고 다녀요. 명함 때문에. 오늘 돈 많다. 2만 원이 있네. 7만 원도 있네. 7만 원이 있네요. 뭐 무지 많네요. 내가 얼마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돈을 쓸 일이 없어요. 뺏지마. 돈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 있는 거 신경을 안 써요. 누굴 만나도요? 뭐 카드 있잖아요. 핸드폰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핸드폰도 없어? 카드도 없어? 아니 카드가 핸드폰에 없다고. 요즘 핸드폰 사람 없으니까. 근데 주머니에 지갑에 돈도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누군가한테 이게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되게 우울해져요. 근데 우울해지는 걸 넘어서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했는지 알아요? 그걸 정당화하는 거죠.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냐는 거를 찾을 때 돈 문제가 굉장히 큰데 그걸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실을 인지시키는 거에서 우리가 기존에 돈을 벌어왔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 대부분 뭐였어요? 몸으로 뛰는 거였고요. 가게를 하거나 뭐 이러는 거였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돈 버는 방법에서 실제 광주 장사만 해도 동네 구멍가게 그 담배 장사만 해도 담배 가게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럴까? 시대가 어떻게 변했길래? 너무 투명해졌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단가를 다 알아. 특히 저 같은 놈은요, 제조업 관련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단가를 다 알아. 심지어는 음식들 그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알아. 그러니 옷을요, 아니 가방, 그래 명품 좋다 그거죠.
브랜드 네임 좋다 그거죠. 얼마 들어가는지 다 알아. 내가 공장 찾아가지고요. 진짜 최고의 기술자 써가지고 만들어내면은요. 만들어요. 얼마 안 들어. 왜 몇백만 원을 줘야 되냐. 근데요. 공장을 하는 예전의 기준에서는요. 돈을 못 번다고. 옛날에 양말 공장을 했어요. 양말을 맨날 수도 없이 찍어내요. 수도 없이 짜내고요. 짜놓으면 그냥 팔려요. 짜놓으면. 짜기만 하면 다 나가는 거야. 돈 벌었겠죠. 근데요, 단가가 워낙 싸. 돈을 많이 못 벌긴 했어요. 지금은요, 짜면 안 돼요. 제조 입장에서요, 그냥 까져요. 돈 버는 방법이 벌써 거기서도 바뀐 거예요. 수단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죠. 옛날에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뭐 해가지고 식구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땅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 빨탕도 없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외에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한테 대안 중에 하나가 아메일 수 있다. 아메이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안 중에 하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가 없다. 왜 없냐? 자본이 안 투자된다. 또 내가 자본이 안 투자돼도 혼자 잘나야 되고 혼자 공부해야 되면 참 어려운데 경험이 있는 스폰서 라인, LOS라고 그러는데 스폰서 라인이 도와줘. 그러면은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LOS 라인에서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뭘까요? 나 혼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와서 미팅을 해드리고 뭐 하는 거, 저의 시간을 빼서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 쪽으로 어떻게 오픈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룹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든 능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의 능력이라든가 그룹의 능력을 활용하면 돼요. 건강이건 뭐건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는 게 저잖아요. 그럼 저를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요. 시스템에 있는 강사나 스폰서가 잘 배워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잘 쓰면 굉장히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게 시스템의 힘이라고 해요. 아메이는 진짜로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복제라고 해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줌마도 그냥 평생을 집에서 살림만한 아줌마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올라오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메이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스템을 잘 활용하냐예요. 제가 시스템의 원본이 되려고 해요. 그거는 저는 저 나름대로요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뭔 죽을 각오요? 제가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그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저를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팔로우업 하냐는 거죠. 팔로우업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질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팔로우업하는 방법에서 상대방이 관점에서 벗어난 이야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만큼 배워서 가방끈 끼러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오히려 튕겨요. 네가 그렇게 잘났으니까 뭐 이런 거 튕긴다고요.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포커스를 맞춰 집중 공략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도 미팅 중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끊어야겠는 거야. 본인 얘기가 너무 길어.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의 사건은 그냥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같이 밥 먹기로 돼 있었거든. 원래 소비자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소개에 대한 소비자하고는요. 근데 그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었고 혼자 왔기 때문에 밥 먹기로 있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꼭 참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요. 미팅 중에 계속 부정적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저랑 이제 1대1로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른 모르게 카톡을 3명한테 날렸어요. 한 명이 전화 왔어요. 바로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잠시만요. 5분 뒤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사람 통화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5분 뒤에 실제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진짜 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야. 포커싱이 안 되는 딴 얘기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갈 곳은 여기야. 여긴데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수다만 떨다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수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수다가 수다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연속극 보고 나면 허무하잖아. 그런 거예요. 오락프로 보고 허무하잖아.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버리고 있지를 허무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 스폰서한테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쏟아붓고 있냐고. 스폰서 기운 빠지게. 그죠? 잘 되는 얘기 하면 돼요. 좋은 얘기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통 이제 사업 설명을 하거나 뭐 하거나 아메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제품 얘기할 때 상관이 없는데요. 사업 설명을 하면은요 꼭 발생하는 게 있어요. 들었을 때는 특히 이제 저한테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제가 막는 경우가 있어요. 들었을 때는요 좋은 것 같아. 금방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조리 있게 설명도 안 되고 상대방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거 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개소리래.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제대로 했을 때는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풍문의 아메를 얘기하지 마라. 아니면 부부를 같이 원하거나 당신이 제대로 된 전문 자료를 검토하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각각 약간 뉘앙스가 뭔가 나쁜 거 우리끼리만 알자, 몰래 알자,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아니게 전문 자료,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건네주고요. 네가 충분히 검토하고 맞다라고 알 때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해야 돼요. 전문 자료가 그래서 필요해요. 이걸 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최대한 빨리 만나야 돼요. 해놓고 또 얘기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최대한 빨리 만나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이틀 지나갔는데 궁금한 게 뭐지? 혹시 너 또 누구한테 또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걸 다시 물어봐 줘야 돼. 물어보면은요, 딱 나와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벌써 이게 눈빛이 이렇게 막 도망가고 싶어 막 어딘가에 떠든 거거든. 실제로 예전에 제 소비자 지금도 그냥 가끔 써요. 가끔만 써요. 회원번 유지될 정도만 써요. 센터에 초대되고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이대리. 제가 그때는 이대리였어요. 그분은 거래처 부장님이었고. 이대리 너무 좋은 걸 알았다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알았다고. 다음 주에 뵙자고. 근데 집에 가서도 뭐 혹시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배운 대로 얘기했죠.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선배를 만나가지고 선배가 이제 술 먹고 이제 그러는데 밥 먹고 이러는데 선배도 술도 알딸딸하게 하고 그분은 술 잘 못 먹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 새끼야 그뭐 어디 해가지고 만나자 뭐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제 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뭐냐 캐물었겠죠.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라고라도 이제 배운 대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게 아메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술도 알딸딸 올랐지. 아메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피라미드 왕초 같지.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일단 나한테 책도 받고 오디오도 들은 상태에서 제대로 팔로업이 돼가지고 초대가 된 거기 때문에 초대되고 이제 현장에서 아메이를 들어보니 내가 얘기한 게 맞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알았다, 알아보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배가 얼마나 지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아메이라고 했겠죠. 아메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아메이가 나쁘다, 뭐 부정적이다 이게 그런 것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이 선배가 새끼야 아니라면 아닌 거지 해병대. 그래가지고 맞았잖아요. 이빨 나갔잖아요. 그러고 안 해요. 이게 진짜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사람은 지 술 처먹은 승질머리에 남의 이빨 빼가지고 돈 날려 먹었지. 그 와중에요?
남의 인생의 꿈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냥 몇 가지 쓰는 소비자예요. 지금은 뭐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부정적이고 뭐 그런 건 남자들은요, 특히 술 먹은 개는요, 술 먹으면 개야. 그리고 이제 팔로업의 기본은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랑 미팅을 하기로 주기적으로 만나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왔지. 근데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커다란 기대를 하고 오느냐, 당장 뭐 다음 달 SP를 하고 오느냐, 하려고 오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은요,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결과는요, 과정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속적인 만남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연락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사람한테 칭찬하는 거, 뭐 매출을 내건 뭐건 나 칭찬 안 해요, 진짜로. 근데 저번에 한번 칭찬했더니 뭐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데 또 안 하네? 그게 뭐였냐면요,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하기 엄청 싫어해. 나는 원래 전화를 안 하는데, 원래는 강원래지. 강원래는 지금 다리가 불구인가? 그러니까 불구가 되는 거야, 원래라서. 원래란 없어요. 이게 필요하면 바꿔야 돼요. 방송 중이야. 알아. 원래라는 건 진짜 없는 거야. 이게 특정 인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나는 이래. 나도 하도 원래 그렇다니까요? 원래 성질이 더러워. 원래 게을러.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놈의 원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그 바꾸는 과정이 지나가면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툴, 이게 진짜로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거기 스케줄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 오면은요, 그래 다음 주에 언제 올 건지 그냥 바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죠. 언제 밥 먹자. 언제 밥 한 번 먹자. 왜 그렇게 밥을 먹재? 귀찮게. 언제 밥 한 번 먹재? 사람들이 또 어느 때는요, 언제 술 한 번 먹재요? 한잔 하재요. 나 술 안 먹어. 아니, 술도 안 먹는 나한테 왜 자꾸 술 처먹자고 지랄들는지 모르겠어요. 술 안 먹어.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인간하고 말을 안 하겠대. 그러면 결론 날 술 친구 만들겠다는 거거든. 내가 술 먹고 시간 벌어가지고 뭘 도움이 되겠다고. 근데 뭐 그렇게 또 밥을 먹자네. 근데 밥을 언제 먹는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언제야 밥 한 번 먹재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약속을 잡을 때는요,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날짜를 전 지키는 거예요. 술 얘기만 나오면 내가 이제 혼자 흥분하는데 먹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집중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양보조식품도 이제 제가 건강 상담하는 걸 많이 못 보셨지만 건강 상담하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빨리 회복을 시켜놓거든요. 그것도 많은 제품을 안 쓰고도 일시적으로 잠깐 특정 제품을 확 늘렸다 빼요. 효과가 금방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미팅이라는 것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가령 지금 제 파트너 안에 플래티늄이 있어요. 가뭄에 콩라면은 아니 카톡도 안 봐. 왜 안 봤냐고 했더니 핸드폰이 두 개인데 한쪽 핸드폰을 잘 안 보는 거야. 다른 핸드폰에서는 그쪽 왓츠앱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쪽을 써요. 카톡은 나랑 쓰는 거야. 나는 버림받았나 봐. 카톡을 잘 안 봐. 이쪽 핸드폰을 잘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자로 띄워. 뭐 하냐? 그럼 그건 답이 바로 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살아있냐고 전화해. 살아있냐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만났어요. 계속 후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동안 다 정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이라는 게 필요해요. 집중이라는 게 필요하고, 장기권을 들어갈 때 항상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상의하고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폰서한테 보고하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스폰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상의라는 거예요. 근데 상의를 안 해. 비밀로 해. 반드시 사고 나요. 그리고 뭔가 사업 설명을 했다면 단 하나라도 소비자를 만들어야 돼요. 회원가입을 했다면 소비자를 만들어야 돼요. 소비자 안 만들고
회원가입시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를 만든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소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개를 받으려면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하고 연결시키는 거, 시스템하고 연결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만 알고 있는 소비자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소비자. 소비자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폰서랑 시스템이랑 연결되어 있는 소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성장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담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 상담의 주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때가 됐을 때 지속적으로 줄줄 찔러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뭔 소리냐면 수박이요. 수박. 이게 우리는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몰라요. 수박이 익었는지. 그럼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키워온 노하우. 이게요. 꽃을 피잖아요. 자, 모종을 심고 이게 꽃을 펴요. 꽃이 피면은요. 그 피는 꽃 그 하나를 키우려고요. 줄기에 나머지 석순을 다 따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하나가 작아. 다른 게 커지면서. 그러니까 줄기 하나에 수박 하나예요. 옛날에 우리가 수박을 키울 때는요. 줄기 안에 수박 하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먹는 거니까 몇 개 심어놓고 수박이 많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한 거예요. 어느 이건지 진짜 몰라. 어느 이건지 진짜 몰라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상품성이 없잖아. 요만한 수박. 그리고 어느 이거는지 모르는 그 수박을 키운 나도 모르는데 그 수박을 갖다 팔아봐야 깨보면은 그때 아는 거죠. 두들겨 보고 막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두들기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두들겨 보는 건 얘가 꽉 찼구나, 좀 덜 찼구나 그 정도지. 그리고 맛도 솔직히 잘 몰라 두들겨도. 근데 이게요 출하 시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를 키운다고. 나머지는 다 죽여놓는 거예요. 젖순이 삐져요 이렇게 가지 사이에서. 이걸 다 따줘야 돼. 이거 여기서 수박은 나와. 다 짜줘야 돼요. 이거 안 따주면은요 수박 하나를 못 키워내. 다 조금해. 서로 죽여. 양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가 딱 꼽힌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젖순 따는 거야. 그거 하나만 키워야 되니까. 계속 따내요. 여름에 땡볕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밤에 해요 막 랜턴 키고 젖순 다 떼줘야 돼. 이거 안 따면 얘가 못 자라니까. 그리고 시간으로 봐요. 자 얘가 꽃폈어. 꽃피는 시기 있잖아요. 그럼 며칠 뒤에 출하해요 그냥. 왜냐면 며칠 뒤에 얘는 분명히 익은 거야 그냥. 근데 옛날에는요 두들겨보고 이게 이제 꽉 찼네. 그럼 익었을 거요. 이거였어요. 계속 두들겨 봐야 돼요. 지금의 농사법과 다르죠. 근데 농사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하나 심어놓고 조그만 거 해가지고 같이 걸어 먹을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해가지고 출하할 건지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컨택의 방법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때가 될 때까지는요 어쩔 수 없어요. 두들겨 봐야 돼요. 근데 때가 안 됐다고 두들겨 안 보면 누군가가 채간다니까. 저 같은 놈한테 뺏기는 거예요. 가서 계속 두들겨 봐야 돼요. 두들겨 봤어. 이제 때가 됐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죠? 후숙을 시키는 거지 이제. 수박이 아니라 그때는 메론처럼. 화이트 메론 같은 경우는 출하 시기가 있고요. 후숙 시기가 있어요. 후숙을 해야지 맛있거든. 후숙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 후숙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봐서 그 사람이 때가 됐는지를.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한번 딱 메이드가 돼서 그분하고 야 그분이 이제 내 꿈을 찾아야겠다. 나도 도와줘. 나도 뛸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그 사람하고 깊은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요. 시스템으로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된다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요. 하나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요. 달라. 똑같지 않아. 저희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집중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라고 뛰는 시기가 있어요. 죽어라고 뛰는 시기. 옛날에는 12%라고 했어요. 근데 12%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옛날에 제품도 몇 개 없었고. 지금은 집중으로 뛸 시기가요. 최소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그때까지 죽어라고 신규 소비자 만들고 진짜 죽을 만큼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근데 그거 파운더스 플래티늄 지나가면 놀면 되느냐? 아니라 내 파트너를 파운더스 플래티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컨택보다는 이쪽의 비율을 많이 없애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컨택보다는 내 파트너를 만나서 그분들하고 교육하고 그분들을 키워나가는 거에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어야 된다. 스폰서 라인, LOS 라인에 조인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장하기 전에 공부가 돼야 돼요. 이 공부를 뭘로 할 건지. 뭘로 하시는 게 공부일까요?